네, 볼리TV 성웅입니다. 오늘도 김종용 기자와 함께 저희가 이제 사실상 최종 평가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공식 A매치 데이가 없습니다. 이제 월드컵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최종 소집을 하고 뭐 현지나 그 근처에서 뭐 그 약간 비공개 평가전 같은 거 하는 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풀 전력으로 갖는 경기는 없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월드컵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은 이제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11월 13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면 거의 이제 라인업은 뭐 감독의 구상은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변수는 있겠지만 저희 둘이 최종 엔트리 26명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한번 하고 11월 13일 임박하면 또 하고 네, 해야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류의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네. 여러 번 얘기해야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달라진 거는 뭐 요거죠. 원래는 23명인데 코로나 여파로 26명으로 일단 최종 엔트리가 늘었습니다. 이게 무조건 26명은 아니고 23명만 내도 되는 거더라고요. 규정은 26명까지 낼 수 있는데 벤투 감독은 26명을 다 채워낼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쫙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저하고 김종용 기자하고 각각 뽑은 26명의 명단은 네,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영상 효과가 네,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뭐 대동소이하죠. 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는 스쿼드가 아니라 벤투 감독이 이렇게 뽑을 거라는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 벤투 감독은 예측이 좀 많이 가능한 팀 운영을 해왔잖아요. 이게 뭐 선발 11명 예상도 아니고 26명 예상은 상당히 뭐 대부분 쉽죠. 몇몇 네. 자리가 어렵습니다. 몇몇 그렇습니다. 자리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의 뭐 큰 틀은 차이는 없고 한 두 자리 내지 세 자리 정도 저희가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뭐랄까 주전급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면은 뭐 일치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또 여전히 변수가 있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지션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골키퍼는 거의 뭐 네, 이론이 없는 것 같네요. 네, 변수가 있다면 네. 4명 뽑을 가능성. 어. 벤투 감독은 특히 대회 경기에서 코로나19가 이제 퍼진 뒤에 골키퍼를 4명 뽑아서 원정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특정 포지션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회 중에 감염자가 주르륵 발생한다면 다른 포지션은 뭐 멀티플레이어로 돌리면 되는데 골키퍼는 안 되니까 골키퍼를 더 뽑는다. 원래는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만 뽑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선까지 이렇게 가지 않겠나 싶어서 3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넘버 1, 2, 3 골키퍼가 지금 거의 뭐 정렬이 돼 있잖아요. 뭐 김성규, 조현우, 송범근 선수 이렇게 3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월드컵 뭐 첫 경기 24시간 전까지 뭐 코로나 감염자나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 엔트리를 바꿀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는 있어서 26명이 안 들어가는 선수도 뭐 데려갈 수는 있겠죠. 네, 뭐 훈련 네. 파트너 같은 걸로 몇 명을 데려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터백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보통 이제 포백을 쓰는 팀들 센터백 2명 해서 이제 2배수로 4명을 뽑고요. 그래서 저는 김민재, 김영권, 권경원, 조유민 이렇게 4명의 선수를 저는 예측을 해봤고, 최근에 이제 발탁하는 패턴을 봤을 때 김종용 기자는 여기에 이제 박지수 선수를 추가를 했네요. 네. 네. 박지수가 아니고 조유민이시라는 게 네. 눈에 띄는 부분인 그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좀 다르게 한 게, 김종용 기자는 박지수 선수까지는 확실히 포함이고 조유민 선수가 좀 추가 26명 늘어나면서 추가 발탁되는 케이스라고 이제 보신 거고, 그렇죠. 저는 박지수보다 조유민을 좀 더 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에 그렇게 뽑았으니까 네, 박지수가 안 이렇게 다쳤는데도. 네. 네. 이제 왼쪽 센터백 2명, 오른쪽 센터백 2명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센터백 1명 정도 더 데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에는 그 26명이 되면서 플러스 3이 된 거잖아요. 네. 그 플러스 3을 특정 포지션에 한 명씩 더 해서 3가지 포지션에 한 명씩 더 뽑는다. 그쵸. 라고 봤을 때 그게 어디냐에 대해서 우리 둘이 이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백 숫자가 똑같은 게 아니고 제가 한 명을 더 넣은 거니까. 수비 1명,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을 추가로 한다라고 이제 봤을 때, 저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풀백 명단 보시면 저는 풀백 자리에 1명을 더 데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 김종용 기자는 센터백 자원을 1명 더 데려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백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저는 이제 풀백 자리에서 기존에 오른쪽 김태형, 김문환, 왼쪽에 김진수, 홍철, 여기에 최근에 급부상한 윤종규 선수가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다섯 윤종규 명. 선수는 네,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한 추가 자원이라고 이제 봤고요. 김종용 기자는 오른쪽 2명, 왼쪽 2명씩 뽑았네요. 네, 이제 김태환이 없는 게 좀 네. 제가 본 시각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윤종규, 김문환이 김태환을 확실하게 앞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전 3명이 1대 1것 같아요. 네. 3명 다 본선과 확률은 각각 66.66%씩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5명을 뽑지 않을 것 같아서 풀백 저 합쳐서 4명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본 거고요. 제 예상이 틀리고 윤종규나 김문환이 빠지고 김태환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제 풀백이 아니고 센터백이 한 명을 더 넣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 둘의 관점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더블 스쿼드가 된 뒤에는 그 추가 한 명이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주거나 네. 막판에 변화를 줄 때 도움이 되냐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풀백 중에서 뭐 좌우 풀백이 아닌 다른 포지션의 멀티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서 이를테면 저 중에 한 명을 윙으로 기용한다거나 센터백으로 기용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다들 그냥 풀백이기 때문에 네. 예, 풀백을 더 뽑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센터백은 누가 더 들어오면 3백 전환 시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포메이션 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기 막판에 한국이 제공권을 급하게 보완해야 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키 큰 선수를 넣어야 되니까 그런 용도 한 명 더 데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센터백을 늘렸습니다. 저는 만약에 센터백이 필요한 상황이면 정우영 내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했기 때문에 일단 센터백보다는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오른쪽 풀백 자리 고민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러니까 1대1이라고 얘기하신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데 그러니까 좀 고민이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유사시에 또 김진수 홍철 선수가 사실 좀 상대적으로 잘 다치는 그런 커리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윤종규 선수의 존재감 또 이번 또 코스타리카전 때도 괜찮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이 될 거라고 봤고 김종규 기자는 오히려 윤종규가 김태환보다는 약간 앞서 있다라고 일단 이 엔트리에서는 봤습니다. 누가 들어가도 큰 차이는 없지만 네, 그 스타일상 네. 김문환, 김태환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드 위주의 선수들이고 그게 제일 큰 장점인 선수들인데 공격수에서 내려온 선수이고 또 네.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이 예전에는 이제 일관적으로 이용 선수를 선호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기동력이 느리더라도 뭐 공을 주고받는 게 더 자연스럽고 네. 빌드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선수를 선호한 거라면 윤종규가 좀 어린 이용 대체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종규가 김문환과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럼 또 윤언니 되는 겁니까? 맞으면 네. 맞으면 윤종규에서 이응이 빠지겠지만 뭐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 좀 올라와 보면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인데요. 우리가 사실 원볼란치를 쓰는 팀이기 때문에 뭐 2명 정도 데려가도 되겠지만 최근에 뽑는 패턴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정우영, 백승호 선수가 무조건 포함이 된다고 봤고 손준호 선수가 이번에 모처럼 합류를 해서 또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손준호 선수가 추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3명을 예상을 해봤고요. 김준호 기자는 애초에 그냥 3명을 다 뽑을 거라고 봤군요. 네, 사실 제가 드린 이제 전형이 저는 4-4-2 기반으로 생각했는데 네. 4-4-2 기반으로 생각한 그 주신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 미드필더, 윙어 나눈 거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워낙 멀티 포지션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메이션을 뭘로 짜든 수면수는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중리 4명에 정우영, 백승호, 손준호, 황인범이라고 본 거고 네. 예, 4-4-2 전환을 벤투 감독이 고려하고 있는 만큼 손준호 선수는 이제 필수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우영, 손준호 가능성이 동시. 좀 있다고 보십니까? 동시 기용이요. 기본적으로 황인범은 부둔자고 그 파트너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가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4-4-2는 아닌 거니까 뭐 4-2-3-1로 전환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자리이긴 한데 어떤 패턴으로 기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더 벤투 감독에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앞에서는 미드필더를 일단 편의상 ACM 공격 미드필더 내지는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 정도 자리 여기를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이 자리에 일단 황인범 선수가 당연히 뭐 선두주자고 여기에 정우영, 이강인 저는 이 세 선수는 다 들어갈 거라고 봤고 김종용 기자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막차를 타서 추가가 될 거라고 좀 뭐 결과적으로 같지만 네네. 이렇게 될 거라고 좀 보셨네요. 네. 황인범, 정우영까지야 뭐 맞는 것 같고요. 네. 황인범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장 확실한 선수 중에 하나고 가장 확실한 선수가 한 5명 정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정우영은 그 측면보다는 중앙에 손흥민 파트너 역할로 요즘 벤투 감독이 많이 테스트를 했죠. 그리고 점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강인 선수는 사실 벤투 감독이 활용법을 잘 찾지 못한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뽑는다면 26명이 됐으니까 네. 이강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3명이면 안 뽑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벤투 감독은 그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동안 이강인 선수는 벤투어에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가 저는 최근에 또 부상하고 있지만 소속팀에서도 그러니까 윙어로 처음에 대표팀에서도 골도 넣고 했지만 최근의 역할은 어쨌든 손흥민을 좀 더 빛나게 해주는 구조자의 역할로 벤투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4-4-2로 네. 전환했을 때 전방 압박이 좋으니까 수비적인 문제를 좀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2선 라인 특히 이제 양쪽 측면에 설 수 있는 선수들 저희가 편의상 윙포워드로 분류를 했는데 똑같이 6명을 선정을 했고요.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권창원, 나상호 여기는 이의가 일단 없고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인데 김종현 기자는 엄원상 선수가 막차를 탈 것이다. 저는 엄원상 선수가 좋았는데 최근에 어쨌든 뭐 이번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송민규, 양현준, 엄원상 중에 한 명을 픽하지 않겠느냐. 저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비겁한 제가 픽을 네. 가중픽, 멀티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송민규 선수가 구둔자라고 봤는데 굉장히 유력했죠. 네. 근데 지금 대표팀 소속팀 따면서 좀 그런 시기가 있었고 엄원상 선수도 시즌 초반 페이스는 아니고 양현준 선수가 최근 폼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 명 그래서 좀 마음은 양현준 선수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 선수의 어떤 상승세의 모터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나머지 선수들도 너무 좀 그래서 요 자리만 저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라고 봤을 때는 이제 좌우 측면에 황희찬, 이재성, 권창훈, 나상호인 건데 여기까지는 뭐 이제 이론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엄원상을 생각한 이유는 대표팀의 고질적인 어떤 숙제 중에 하나가 오른쪽 측면 전문 요원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가 중용될 때도 원래는 왼쪽이나 요즘 전북에서는 거의 최전방까지 돈 선수인데 그렇죠. 송민규, 황희찬 다 오른쪽이 주 포지션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생하는 차원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뛰어줬던 거거든요. 근데 황희찬이 요즘 자기 원래 자리인 왼쪽을 되찾은 다음에 굉장히 경기력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른쪽이 자연스러운 선수가 있으면 좋은데 벤투 감독의 기본 구상은 뭐 4-4-2일 경우에는 이재성이나 권창훈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지만 오른쪽 윙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엄원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측면을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엄원상. 마지막으로 4-4-2를 할 때는 흔히 말하는 두 줄 수비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엄원상 선수는 뭐 K리그에서 상대적 약팀인 광주에서도 뛰어봤고 그리고 원래 스타일상 좀 그런 선수라서 측면 수비가 난 풀백을 도와주는 수비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엄원상이 조커 카드로 뭐 공수 양면에서 적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벤투 감독이 그 주발에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수비는 정발 배치를 하고 공격 쪽에는 역발 배치를 좀 선호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상대에 따라 네. 다를 수 있죠. 벤투 감독이 상대에 따라서 전략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아니고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아닌데 저희 맨날 엄청 바꾸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상대 분석도 많이 하고. 네. 우리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풀백이 어느 타이밍에 올라가는지 뭐 어느 선수가 사실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나름대로는 변화를 많이 주고 있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번 상대 팀은 정발 윙어 한 명 필요하다. 이럴 때는 뭐 엄원상 쓸 수 있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판 조커나 붙이기용으로 상당히 좋죠. 네, 역습용 카드 혹은 이제 측면 수비 강화 카드로. 그렇습니다. 근데 교체 카드를 아주 유의미하게 활용한 경기들이 많지 않았다는 게 제가 벤투 감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인데 아무튼 월드컵 본선에는 좀 그런 부분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저 송민규 선수를 제가 뺐는데 송민규 선수가 가능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팀이 전반적인 제공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이번 네. 대표팀이 유독 안 좋아요. 네. 근데 송민규 선수가 윙어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쓸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송민규도 헌신적인 편이라서 또 수비가 참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아마 가산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라이커 자리. 이건 뭐 조규성, 황의조, 조규성. 이거는 뭐 좀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네, 뭐 굳어져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그동안 거쳐간 선수들 한 몇 달 전에는 김건희 선수, 최근에는 조영욱 선수가 많이 이제 뽑혔지만 네. 뭐 대체자로 주로 뽑힌 거고 뭐 골도 넣긴 했지만 뭐 벤투 감독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걸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어쨌든 월드컵 본선에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선수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뭐 공격 쪽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오히려 그 메인 공격수처럼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 네, 지금 이 저희가 포지션 분류는 맞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네, 전체적인 엔트리의 어떤 숫자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보통 월드컵을 나갈 때 깜짝 발탁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종종 포함이 됐었어요. 어린 선수들 위주로. 왜냐하면 월드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국 축구의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또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선수에게 월드컵을 경험을 시켜준다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그런 선택을 하는 스타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네. 여태까지 한 번도 발탁이 안 됐거나 거의 중요히 안 됐던 선수를 본선에 덜컥 제가 아까 양현준 선수 얘기했지만 덜컥 데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모든 감독들이 진짜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서 선수를 발탁한다기보다는 어린 선수가 요즘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 네. 선수가 변수를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해서 데려가는 걸 텐데 사실은 그런 게 성공한 케이스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발탁된 선수가 본선에서 골이나 어시스트를 해서 한국 축구를 갑자기 구하고 이런 경우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98 월드컵 때 이동국 선수가 거의 그런 어떤 구세주로 조명을 받았지만 사실 한 거는 슈팅 하나거든. 근데 그 슈팅 하나조차도 팬들에게 너무 큰 감동이었지만 그 경기가 하도 좀 그렇다 보니까 네. 거기서 우리가 위안을 찾았던 거였죠. 네. 네. 뭐 그런 변수는 없겠지. 변수가 있고 없고가 사실 뭐 그 감독의 능력을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벤투 감독은 그런 성향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린 당연히 뽑는다 봤지만 이강인 안 뽑지 않겠지? 이강인 선수요? 네. 저 솔직히 말하면 23명까지 짰을 때는 이강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플러스 3을 누구 할지를 볼 때 이강인보다 앞선 선수도 없어요. 네. 아, 이게 26명인데 이강인 안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 아래에서 이강인 선수가 아예 안 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작년 한일전 이후로 오랫동안 안 뛰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와서 못 뛰긴 했지만 그 전에 월드컵 예선 경기도 많이 뛰어봤고 그때 뭐 꼭 득점으로 연결되는 패스도 했었고 2차 예선 위주로 많이 뛰었죠. 네, 뭐 굉장히 약팀 상대긴 네. 했지만 뭐 안 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막차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좀 지난 얘기지만 시흥선 때도 계속 좀 소집했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안 쓰더라도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더 네. 좋아하는 뭐 25번째, 6번째 선수가 있으면은 이강인 못 가겠네 생각할 텐데 사실은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미 다 정돈이 된 상태인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이 얘기가 얼마나 적중이 될지는 뭐 한 달 반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앞으로 실전 경기가 거의 없을 거라서 이번 9월 평가전 두 경기를 토대로 한번 저희가 최종 엔트리 예상을 해봤고요. 네, 또 한 달 반 네. 동안 불의의 부상 때문에 많이 바뀌어요. 아, 그렇습니다. 역대 월드컵 나오면 안 거의 되는데 그랬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이번엔 특히 워낙 일정들이 빡빡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어떤 특정 선수가 급부상해서 바뀌는 게 좋은 거지. 네. 누군가가 부상이나 뭐 불의의 사고로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는 혹은 저희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 또 다음에 임박했을 때 얘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